여러분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의식적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시나요? 물론 의식적인 생각에 따른 행동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 무의식, 즉 잠재의식 속의 프로그램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셨을 겁니다. 인지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인지활동은 단지 5%만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5%는 프로그래밍된 잠재의식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에 새겨진 프로그램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잠재의식을 바꾸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 도서에 담긴 내용을 참고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답을 내면에서 살펴보라. 보물창고는 우리 내면에 있다. 사람들은 무한한 지성과 끝없는 사랑이 넘치는 보물창고가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죠. 자석은 자신의 무게보다 12배 무거운 물체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성을 잃으면 가벼운 깃털조차 끌어올릴 수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성을 잃고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도 이런 사람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돈을 잃을 수도 있어. 남들의 비웃음만 살 거야 라고 생각하죠. 이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기에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모두가 자성을 띤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비밀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비밀이란 바로 잠재의식에 깃들어 있는 힘입니다. 숨어있는 잠재의식의 힘을 느끼고 이를 사용하는 법을 알면 지금보다 더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재의식의 힘을 얻으려고 따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지금부터 배워야 합니다. 잠재의식에는 무한한 지혜와 힘,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숨어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자질이 개발되고 발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면의 생각과 감정, 힘, 그리고 빛과 사랑, 아름다움을 발견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내면의 힘은 위대합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마음은 하나지만 각기 다른 특징과 기능을 지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바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입니다. 마음을 정원에 빗대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정원사입니다. 나는 온종일 잠재의식의 생각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러한 생각의 씨앗은 습관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에는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지조차 모릅니다. 잠재의식에 뿌린 씨앗대로 몸과 환경은 열매를 거둡니다. 어떠한 씨앗이든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돕는 비옥한 토양이 잠재의식입니다. 씨앗의 질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비옥한 토양에서 식물이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씨앗을 뿌린 곳에 포도가 나고 엉겅퀴를 뿌린 곳에 무화과가 날 수 있을까요? 이렇듯 모든 생각은 원인이고 모든 상황은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만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평화와 행복, 번영의 씨앗을 심고 행동거지를 올바르게 하며 선의를 실천하세요.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이런 생각을 현재의식 또는 이성적인 마음에 완전히 받아들이세요. 훌륭한 생각의 씨앗을 마음의 정원에 꾸준히 심으면 눈부신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디에서 거주하든 사회의 어떠한 부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내부 세계, 즉 내면을 적극적으로 돌봅니다. 내면이 외면을 창조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생각, 감정, 시각화된 이미지나 조직의 원리가 경험을 구성합니다.
창조력은 내부 세계에만 있습니다. 삶에서 겉으로 발현되는 것은 결국 내부 세계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창조물입니다. 그렇기에 외부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상황의 원인을 손봐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조건과 상황의 변화를 줌으로써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원인이 있었기에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합니다. 우리의 현재 의식은 배의 조타시를 지휘하는 선장이나 항해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선장은 배의 주인이고 선원은 선장이 지시하는 말을 수행합니다. 현재 의식은 육체, 환경,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자 주인입니다. 잠재 의식은 현재 의식이 참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기초하여 내가 내리는 명령에 따릅니다. 명령의 의문을 품지 않은 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혼잣말로 그 물건을 살 여유가 없어 라고 되낸다면 잠재의식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물건을 사지 못하는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저런 차를 타거나 저런 여행을 가거나 저런 집에서 살 여유가 없어 라고 한다면 잠재의식은 내가 내리는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 이건 못한다 같은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잠재의식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돈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끔 합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못할 게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잠재의식은 현명해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에 대해 논쟁하거나 반박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못하겠어. 이런 걸 하기엔 너무 나이가 들었어. 난 흙수저니까 인맥이 없는데 라고 말을 할 때마다 잠재의식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새겨져 그 생각에 따라 반응합니다. 결핍과 한계, 그리고 좌절을 인생에 불어넣고 있기에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해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못해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잠재의식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해내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습관은 잠재의식의 기능이다. 우리는 모두 습관의 동물입니다. 습관은 잠재의식의 기능이죠. 수영, 자전거 타기, 춤, 운전을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한다면 잠재의식 안에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제2의 천성이라고 불리는 습관은 제1의 천성인 생각과 행동에 잠재의식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습관을 스스로 만들어내면 좋은 습관이나 나쁜 습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일정 기간 반복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고 싶다는 충동에 빠집니다. 잠재의식의 법칙은 충동입니다.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파괴적인 습관도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 의식이 카메라라고 한다면 잠재의식은 자신이 찍은 사진을 기록하는 필름입니다. 파괴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을 갖기만 해도 이미 절반 이상은 치유가 됩니다.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은 점점 커집니다.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향한 생각을 마음에 들이세요. 새롭게 마음에 들인 생각에 계속 집중한다면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점차 커지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감정에 받아들이는 모든 생각을 수용해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고통 안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통을 겪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잠재의식의 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큰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도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과 자유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고통은 따르겠지만 그 고통은 건설적인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어머니처럼 고통을 감내한다면 마음속에 건강한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맑은 정신이라는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최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무언가를 판단하는 데의 잠재의식은 선택하거나 비교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암시를 하는 내용이 거짓일지라도 잠재의식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입니다. 현재의식이 의식적이게 판단하게 하는 마음이라면 잠재의식은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고 어떤 선택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잠재의식은 어떤 말이 틀렸다고 논쟁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주어도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후 정말로 사실로 만듭니다. 거짓된 암시를 주더라도 그 암시를 상황이나 경험, 사건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나의 모든 일은 내가 특정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이 믿음이 되어 잠재의식에 각인되었기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잠재의식이 잘못되었거나 왜곡된 개념을 전달했다면 빨리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잠재의식에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생각을 반복해서 보내는 게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습관은 잠재의식에서 싹틉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잠재의식에 반복해서 들어오면 잠재의식은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 건전한 생각을 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습관을 만듭니다. 두려움이나 근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파괴적인 생각이 드나요? 잠재의식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온전한 건강에 대해 명령을 내리면 부정적인 생각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창조력과 신이 내린 능력을 발휘하며 진심으로 원했던 자유와 행복을 당신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힘. 원하는 결말을 상상하고 실제처럼 느껴보자. 상상과 느낌을 따르면 원하는 결과는 반드시 얻을 것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영감을 주고 길을 안내합니다. 또한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일으킵니다. 잠재의식은 심박수와 혈액순환을 관장하고 소화와 흡수, 배설을 조절합니다. 이렇듯 잠재의식은 생명과 직결된 신체의 작용과 기능을 관장하고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잠들거나 쉬지 않고 24시간 작동합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에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새겼거나 스며든 생각, 믿음, 의견, 신조는 그 내용과 관계없이 상황이나 조건 또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즉,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외부 세계에서 실제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삶은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생각하는 내용과 구현되는 내용으로 나뉩니다. 의식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을 관장하는 되뇌피질은 유련히 방사하는 패턴을 하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현재의식 또는 객관적인 마음이 그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뇌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인 뇌관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 생각은 뇌관의 일부가 되고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잠재의식은 논쟁하는 법이 없습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대로 행동할 뿐이고 현재의식이 내린 판단이나 결론을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생각이 곧 경험이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은 생명책을 써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철학자 랠프 월도 에머슨은 평상시의 생각이 나를 대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동시대를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진리를 인식하고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잠재의식 덕입니다. 잠재의식은 깊은 샘물과도 같아서 영감을 끊임없이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저명한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로가 성모 마리아를 그리고 독일 음악가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한 것도 잠재의식 덕분입니다. 인도 리시케시에 있는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 강의를 들으러 온 외과 의사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1840년대에 활동한 에스 데일이라는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현대의 화학적 마취제가 개발되기 전에 1843년부터 1846년까지 절단 수술로부터 종양과 암 제거에 이르기까지 400건이 넘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최면만 걸었는데도 환자들은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수술 중에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최면에 걸린 환자들에게 감염이나 폐혈증이 일어날 일은 없다고 말했고 잠재의식은 이 암시에 응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감염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작동시켰습니다. 에스데이 박사에게 영감을 주고 환자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준 이러한 초자연적인 힘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시공을 뛰어넘습니다. 잠재의식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모든 문제의 답을 제공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의 힘과 지성은 지능을 능가하고 기적을 일으켜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원리. 사고의 과정은 현재 의식에서 이루어지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은 잠재의식에 도달하여 생각의 성질에 따라 무언가를 창조합니다. 잠재의식에는 감정이 담겨 있고 창조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일단 잠재의식이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그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해로운 아이디어에도 잠재의식의 법칙이 언제나 작용합니다. 부정적인 아이디어에 잠재의식의 법칙이 적용되면 실패와 좌절, 불행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사고가 조화롭고 건설적이면 아주 건강하게 성공과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화와 건강한 육체를 얻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바란다면 잠재의식은 소망을 받아들여 경험으로 발현합니다. 지시나 명령을 내리면 잠재의식은 지시와 명령이 담긴 아이디어를 충실하게 재현할 것입니다. 마음의 법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생각이 잠재의식에 도달하면 그 생각은 뇌세포에 각인됩니다. 무의식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자마자 즉시 결과로 표출해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한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목적을 달성합니다. 한마디로 내면의 무한한 힘과 에너지 그리고 지혜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자연의 법칙을 동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잠재의식에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비밀의 샘에서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과 끝없는 지혜가 흘러나옵니다. 잠재의식에 무엇을 새기든 잠재의식은 하늘과 땅을 움직여 그 내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아이디어와 건설적인 생각을 잠재의식에 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현재 의식과 잠재의식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식과 잠재의식이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한다면 건강과 행복,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의식과 잠재의식이 발맞추어 일해야만 병에 걸리지 않고 불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대에 헤르메스 트리스 메기스투스라는 연금술과 점성술, 신성 마법에 능통한 현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몇백 년 뒤에 고대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부푼 마음으로 그의 무덤을 열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비밀이 무덤에 숨겨져 있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무덤 안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과 같고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즉, 잠재의식에 담긴 내용은 외부 세계에 그대로 펼쳐집니다. 모세와 이사야, 예수, 부처, 조로아스터, 노자 등 시대를 뛰어넘는 선지자들 역시 같은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주관적으로 진짜라고 느끼는 모든 것이 상황, 경험, 그리고 사건을 발현합니다. 하늘과 땅이 같은 선상에 있듯 행동과 감정도 궤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생명의 법칙입니다. 자연 구석구석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휴식과 활동의 법칙이 발견됩니다. 상반된 두 요소는 균형을 이룹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원리가 몸과 마음에 힘차고 조화롭게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고 내면에 각인된 인상과 외부로 표출되는 내용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해칩니다. 얼마나 자주 화를 내고 두려움이나 질투심 또는 복수심에 휩싸여서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나요? 부정적인 생각은 잠재의식에 독약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행동은 절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잠재의식을 채우면 잠재의식에 자리 잡은 모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과거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질 겁니다. 잠재의식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점은 잠재의식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밤낮으로 24시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건물을 짓듯 잠재의식은 신체를 형성하지만 소리 없이 일어나는 내면의 작용을 듣거나 인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현재의식이지 잠재의식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품고 사랑스럽고 진실되며 조화로운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는 등 현재의식이 바쁘게 움직이도록 하세요. 이제 마음과 영혼에 담긴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이 외부 세계로부터 표현되고 재생산되는 것을 알았으니 현재의식을 돌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파이프에 물을 흘려보내면 물이 파이프 형태를 띱니다. 물이 생명의 원리라면 파이프는 사고의 특성입니다. 사고의 특성은 삶의 원리를 결정지으며 내 안에서 흐릅니다. 잠재의식의 치유력이 내 안에 흘러 화합과 건강, 평화, 기쁨,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잠재의식을 살아있는 지성이자 사랑스러운 동반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치유력이 활기를 불어넣고 영감을 주고 번영을 이끈다고 굳게 믿으면 잠재의식은 이에 반응해 믿음을 현실로 만듭니다. 나를 위한 최고의 인생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삶에서 마주친 장애물을 뛰어넘고 싶다는 욕구가 강렬하고 진실할 때, 해결책은 존재한다는 사실이 뚜렷이 믿을 때,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확신에 차 결정할 때, 비로소 승리와 성공이 찾아온다.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문제 안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은 모든 것을 알며 바로 지금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강력하게 전하는 답을 완전히 믿고 따라야 합니다. 내면의 창조적 지능이 행복한 해답을 가져다 준 자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받아들이면 원하는 답을 얻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실천하는 마음의 장벽을 제거하는 3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평정심을 가져라. 마음속에서 돌아가는 쳇바퀴를 멈춰라. 나른하고 졸린 상태로 들어가라. 편안하고 평화롭고 수용적인 상태에 들어가면 2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2단계, 쉽게 기억하며 자장가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울 수 있는 짧은 문장 하나를 택하라. 마음속에서 의심이 들지 않도록 그 문장을 크게 소리내어 읽어라. 잠재의식에 그 문장이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이다. 그 문장을 5분 이상 반복해서 읽어라. 마음 깊은 곳에서 정서적 응답을 받을 것이다. 3단계, 잠들기 직전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썼던 방법을 실천하라. 사랑하는 사람 또는 친구가 축하해 라고 말하는 모습이 마음속에 떠오를 것이다. 미소 짓는 그들의 얼굴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린다. 그들의 손을 잡는 촉감이 느껴진다. 모든 것이 생생하고 실감난다. 축하해라는 단어는 완전한 자유를 뜻한다. 잠재의식이 만족스럽게 반응할 때까지 축하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듣고 또 들어라. 두려운 마음이 불쑥 떠오를 때나 마음의 걱정, 불안, 의심이 싹틀 때는 상상과 목표에 집중하라. 생각과 상상을 만들어내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을 생각하라. 잠재의식의 힘이 나에게 확신, 에너지, 그리고 용기를 줄 것이다. 인내하며 계속하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의 힘을 이용하라. 10살 때쯤 저는 수영장 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수영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팔을 휘저어도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새까만 물이 나를 휘감던 때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 소년이 나를 발견했고 수영장에 뛰어들어 나를 무트로 끌어냈습니다. 이 기억이 내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저는 오랫동안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현명한 중견 심리학자에게 나를 괴롭히던 물 공포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수영장으로 가서 물을 보세요. 물은 그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해 만들어진 화합물일 뿐입니다. 물은 인식력도 의지도 없어요. 하지만 박사님은 둘 다 갖고 있잖아요. 물의 근본적 성질은 수동적이라는 걸 이해한 다음 큰 소리로 외치세요. 내가 너를 통제할 것이다. 나는 마음의 힘으로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 다음 물속으로 들어가세요. 수영을 배우세요. 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의 힘을 이용하세요. 저는 그 심리학자 말대로 했습니다. 머릿속에 새로운 태도를 받아들이자 잠재의식에 전능한 힘이 응답해 내게 힘과 믿음 그리고 자신감을 줬습니다.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아 두려움을 극복하고 물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은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자 효과적인 건강관리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수영을 합니다. 물이 나를 통제하도록 두지 마세요. 물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힘들거나 불안한 일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이겨내는 힘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